65세가 되는 순간 세금이 수백만 원씩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지나치면 평생 낼 필요 없던 세금을 수천만 원이나 더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집중해 주세요. 대한민국 세법은 65세를 기준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하필 65세일까요? 정부에서 정한 고령자 기준이 바로 65세이기 때문이죠. 이 나이가 되면 각종 세금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문제는 세무서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알고 신청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종합소득세 기본공제가 달라집니다. 64세까지는 기본공제가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는 순간 이게 300만 원으로 2배가 돼요. 150만 원이 더 공제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소득세율이 15%라고 가정하면 공제금액 150만 원의 15%인 22만 5천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이 금액만큼 세금을 덜 내는 거예요. 10년이면 225만 원이고 20년이면 450만 원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청식입니다. 65세가 되는 해부터 바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생일이 1월이든 12월이든 그 해 전체에 대해 30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일 지나고 나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65세가 되는 해 1월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도 함께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65세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도 150만 원 추가됩니다.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기본 공제만 최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모르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줄 아시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근로소득 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기본 근로소득 공제에 더해서 고령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큰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이 3천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65세 미만이면 근로소득 공제가 약 875만 원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면 여기에 추가 공제가 더해져서 총 1천만 원 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실제 세금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대략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매년 이 금액을 절세할 수 있다는 거죠.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혜택입니다. 특히 요즘 많은 시니어분들이 재취업하시잖아요. 경비, 청소, 배달, 택시 운전 등 다양한 일을 하십니다. 이런 근로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이 혜택을 챙기셔야 해요. 세 번째,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입니다. 65세가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직장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신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데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 되면 재산 과표에서 공제액이 늘어나요. 주택의 경우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시가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64세까지는 이 전체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65세가 되면 5천만 원을 빼고 1억 5천만 원만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보험료로 환산하면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36만 원에서 60만 원이에요. 20년이면 720만 원에서 1200만 원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65세 이상은 다르게 적용돼요. 연간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국민연금 관련 세금 혜택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은 공제액이 훨씬 크거든요. 연금소득 공제율 자체가 다릅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라면 65세 이상은 전액 공제됩니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죠. 64세 이하는 900만 원까지만 전액 공제고 그 이상은 세금을 내야 해요.
만약 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신다면 연간 1,200만 원입니다. 65세 이전이면 이 중 3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연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절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선택할 때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조기 수령하면 금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금도 더 내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핵심인데요. 다섯 번째,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혜택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도 65세 이후가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은 분리과세되는데 65세 이상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속연수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속했다면 근속연수당 30만 원씩 공제받는데 65세 이상은 여기에 추가로 50% 공제를 더 받습니다. 30년 근속했다면 기본 공제가 900만 원인데 65세 이상은 1,350만 원이 되는 거죠. 실제 세금으로 환산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퇴직금이 크면 클수록 이 차이는 더 벌어져요. 그래서 정년퇴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65세 이후로 미루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 사정이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에요. 여섯 번째, 양도소득세 특례입니다. 65세 이상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일반인은 연 4%씩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데 65세 이상은 연 12%씩 최대 80%를 10년 만에 채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택을 팔아서 양도 차익이 1억 원 났다고 합시다. 15년 보유했다면 일반인은 60%인 6천만 원 공제받고 4천만 원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은 80%인 8천만 원 공제받고 2천만 원에만 세금을 내죠. 세율을 20%로 가정하면 일반인은 800만 원, 65세 이상은 400만 원을 냅니다. 400만 원 차이입니다. 집값이 비싸면 이 차이는 수천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또 다릅니다.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데 65세 이상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고령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타이밍입니다. 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면 65세 생일이 지난 후에 매매 계약을 하세요. 단 며칠 차이로 수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계약일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니까 말이에요. 실제로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4세 11월에 집을 팔았는데 딱 2달만 기다렸으면 3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었어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증여세 공제 한도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시라면 65세 이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공제 한도가 10년간 5천만 원인데 여기에 고령자 할증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65세 이상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상속세법상 특례가 있습니다. 자녀가 무주택자이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감면돼요. 또한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65세가 넘었다면 재산 분산을 위해 배우자 증여를 고려해 볼 만해요.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거든요. 증여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해도 문제고 너무 늦어도 문제예요. 65세 전후로 전문가와 상담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상속세 배우자 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는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고령자는 인적공제에서 한 명당 5천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시고 65세 이상이시면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거죠. 또한 배우자가 65세 이상이면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상속세는 금액이 큰 만큼 절세 효과도 큽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아홉 번째, 주택 관련 세금 혜택입니다. 65세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은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주택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주택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고 1세대 1주택자이며 65세 이상이 거주하면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연간 재산세가 약 30만 원인데 25% 감면받으면 7만 5천 원을 절세하는 거죠. 또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도 고령자 특례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종부세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종부세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65세가 되면 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부세가 100만 원이라면 30만 원을 감면받는 거예요.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이 감면 혜택도 매년 적용됩니다. 10년이면 300만 원, 20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열 번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입니다.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일단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기본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 표준이 낮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65세라면 기본공제 300만 원,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받으면 실제 과세 표준은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15% 세율을 적용하면 375만 원인데 기납부세액 300만 원, 금융소득 3천만 원에 15.4% 원천징수분 약 462만 원 중 일부를 빼면 추가 납부세액이 크지 않아요. 하지만 64세 이하라면 기본공제가 150만 원이니까 과세 표준이 더 높아지고 세금도 그만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65세 전후로 세금 계획을 새로 짜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금 만기를 65세 이후로 맞추거나 배우자에게 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11번째, 실전 절세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65세 되기 전에 재산 현황을 점검하세요. 부동산, 금융자산, 연금, 사업소득 등을 정리해서 어떤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는 거예요. 둘째, 65세가 되는 해 1월에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전문가에게 상담받으면 놓치는 공제 항목 없이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이 아깝다고요? 절세액이 훨씬 더 크니까 오히려 이득이에요. 셋째, 부부가 함께 계획하세요. 한 명만 65세가 된 경우와 둘 다 65세인 경우가 다릅니다. 소득을 어떻게 분산하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전략을 짜야 해요. 넷째,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세요.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개인연금은 어떻게 할지 세금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세금이 다르니까요. 다섯째, 주택 매매나 증여 타이밍을 65세 이후로 맞추세요. 며칠 차이로 수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급하지 않다면 65세 생일이 지난 후에 진행하세요. 여섯째,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을 찾으세요. 재산공제, 소득분산 등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줄이면 연간 60만 원, 20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일곱째,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세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세요. 특히 의료비는 65세 이상은 공제율이 높으니까 영수증 잘 모아두셔야 해요. 여덟째,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세금 감면 제도도 확인하세요. 시군구마다 조례로 정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아홉째,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자 형태를 재검토하세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65세 이후에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열째, 금융상품도 재점검하세요.
세금 우대 상품, 비과세 상품 등을 65세 이후 조건에 맞춰 재구성하는 겁니다. 12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절세도 중요하지만 탈세는 절대 안 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세금을 줄여야 해요. 불법적인 방법을 쓰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면 오히려 손해가 큽니다. 소득 숨기기, 명의 위장, 허위 증빙 같은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요즘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워낙 발달해서 다 걸립니다. 10년 전에는 안 걸렸던 것도 요즘은 다 적발돼요. 또 하나, 절세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유동성을 다 묶어두거나 필요한 지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세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도 중요합니다. 세금 아낀다고 건강 해치거나 필요한 것도 못 쓰면서 살면 안 되죠.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증여나 상속 계획도 신중하게 하세요. 세금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관계, 노후 자금,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특히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신중하세요. 증여세는 줄일 수 있지만 나중에 자녀가 그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많이 낼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올해 유리했던 방법이 내년에는 불리해질 수 있어요. 매년 달라지는 세법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홈택스 사이트를 꼭 활용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본인의 세금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냈는지, 환급받을 건 없는지 다 나와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요? 주민센터나 세무서에 가면 직원이 도와줍니다. 처음에 한 번만 배워두면 평생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도 이용하세요. 11월쯤 되면 올해 예상 세액을 미리 볼 수 있거든요. 부족한 공제 항목이 있으면 12월 안에 채울 수 있습니다. 또 모바일 선택스 앱도 깔아두세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현금 영수증, 의료비 내역, 연금저축 납입액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달라지는 세금 기준 핵심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150만 원 증가, 근로소득공제 추가 적용, 건강보험료 재산공제 확대, 국민연금 소득 전액 공제 기준 상향, 퇴직소득세 추가 공제,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증가, 증여세 고령자 특례, 상속세 인적공제 추가, 주택재산세 및 종부세 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유리. 이 10가지만 제대로 알고 활용하셔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65세 되고 나서 알면 이미 놓친 혜택이 많을 수 있어요. 64세 때부터 준비하세요.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세무사, 재무설계사와 상담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배우자, 자녀들과도 함께 상의하세요. 가족 전체의 세금을 최적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 회의를 열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은 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도로도 만들어지고 병원도 운영되고 복지 혜택도 받는 거니까요. 다만 낼 필요 없는 세금까지 낼 필요는 없죠. 법에서 정한 공제와 감면은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권리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메모해 두시고 실천하세요. 몇 년 후에 오늘 이 영상을 봤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느끼실 겁니다. 65세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금도 새롭게 더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